안녕하십니까. 부방대 연구원 K입니다. 오늘 그 데이터로 검증하는 선관위와 대법원의 부정선거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한 것과 부정선거와 관련되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와 대한민국에 대해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알리고 싸우는데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라고 개인적인 사정이 없을까요? 그래도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닙니다. 국힘당도 선관위 여론조사로 당 대표를 뽑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부정선거 카르텔에 편승해서 민주주의를 침탈한 사람들을 모두 척결해야지만 이 전쟁이 끝납니다. 이재명 세 발의 피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이 진짜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몰아세운 언론은 그 카르텔의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들은 결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고 부정선거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 사실을 은폐하여 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AI한테 부탁해서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지금 파란 약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계속 주입하고 있는 거죠.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이 있고 더불어 행복한 일상을 저희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께서 초안전이라는 빨간 약을 드시게 되면 부정선거와 이미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침탈되었다는 것과 다음 넥스트 홍콩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와의 전쟁은 지금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사전투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분석해 봤고요. 목차는 1번 미국 대선 부정선거 분석 사례, 2번 한국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 3번 양당체제 모델 투파리 시스템 모델 분석 개요, 4번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 분석, 5번 8회 지방선거 수도권 사전투표 분석, 6번 20대 대선 사전투표 분석, 7번 22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 분석,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붕괴로 인한 국민주권 산실, 마지막 결론 및 과제, 그런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파주 진동면의 데이터가 상당히 이상하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가세연에다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 근무하시던 담당자분 통화했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부분만 한 1분 정도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3분 50초부터. 를 저희가 운영을 안 하는데. 주무관님께서는 어떻게 이게 140명이라는 걸 아세요? 이제 여기서는 저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만은 주요한 내용이 이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분내면 진동면 선관위의 선거서기였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알고 있고 또 본 것과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201명이라는 선거인 수라는 것은 202명이라고 터무니없는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똑바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게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정확한 되겠습니다. 거는 선관위에 문의하세요. 그러면 정확히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그 제가 진동면은 이 네,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성향이 가세현 여당 쪽에다가 쪽이에요, 야당 쪽이에요. 제보를 했죠. 그런데 가세현 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파주 진동면에 뉴스를 찾아가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앵커 부정선거 경기도 특히 파주시에 진동면에 유령들이 대해서 살고 유령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지금 뭐가 부분을 알게 된 지나갔나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출몰한다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분석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0년 미국 대선 경합주 중 하나인 미시건주에 대한 시바 박사와 2명의 데이터 애널리스트 필 에반스, 베니 스미스가 시행한 데이터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바 박사, 닥터 시바 아야듀라이는 14세에 최초로 이메일을 코딩하고 특허권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MIT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4개의 학위를 받은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이자 교육자입니다. 이분들 연구의 사전 요약을 보시면은 미시건주의 주요 3개 카운티, 오클랜드, 매콤, 켄트 분석 결과 트럼프의 득표가 최소한 13만 8천 표 이상 축소되었다.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 표가 6만 9천 표 감소하고 바이든 표가 6만 9천 표 증가하였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표가래가 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트랜스퍼라고 돼 있잖아요. 이전되었다. 그런 이전은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공화당 지지가 증가하는 선거구일수록 점진적으로 더 많은 표를 이전시켰다라는 것이 사전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에 카운팅 되는 것은 투표지 그 자체가 아니라 투표지 이미지이다. 그런데 이번 미국 선거에서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삭제 또는 폐기하였다는 겁니다. 이는 투표 관련 모든 기록을 저장하도록 한 연방 법률을 어긴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들도 이미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선거와 관련돼서는 2가지 투표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괄 정당 투표 또는 개별 후보 투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공화당이 내세우는 모든 후보에 나는 투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괄 정당 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공화당은 이번에는 좀 마음에 안 들고 트럼프 또는 바이든은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개별 후보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옛날에 분석했던 데이터셋을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데이터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토탈 50만 명, 그리고 여기도 토탈 50만 명입니다. 하지만은 한쪽에는 데모크라틱 파티, 리퍼블리컨 파티가 해서 민주당, 공화당에 대한 투표가 있고, 반대쪽에는 바이든 앤 해리스, 그 다음에 트럼프 앤 펜스라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투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종류의 투표가 미국에서는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다른 선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점을 봤을 때 공화당 일괄 정당 투표, 그러니까 공화당에 투표한 사람의 그 득표 비율이 60%인 그 선거구 프리싱트라고 하는데 투표소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번역은 선거구로 됩니다만은. 그래서 60% 프리싱트에 이제 요 5%, 0%에서 5% 높은 점이 찍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공화당의 득표율이 60%일 때 이 프리싱트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60 플러스
65%가 되더라. 그러니까 공화당보다 트럼프가 약간 더 지지를 받은 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좀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공화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특별히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많이 높거나 낮을 이유는 없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분포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공화당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은 마음에 드네? 그럴 경우에는 0%에서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추세로 해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점이 찍힐 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카운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켄트 카운티 같은 경우에 보시면 80% 이상의 득표가 나는 그런 프리싱트에 있어가지고 투표구에 있어가지고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보다 25% 가까이 떨어지는 지지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85% 정도로 높은 공화당 지지인데 트럼프는 25% 떨어졌으니까 60%밖에 트럼프가 지지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추세선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공화당 득표율이 높은 데로 가면 갈수록 트럼프의 득표율은 계속 더 가속적으로 더 많이 까먹더라. 그래서 이것이 알고리즘이 적용됐다고 판단하고 역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보니까 바이든이 오클랜드 카운티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에서 4만 표, 당일 투표에서 2만 표를 훔쳐갔더라. 그리고 매콤 카운티도 사전투표에서 2만 8천 표, 매콤 카운티 그 당일 투표에서도 5천 표를 훔쳐갔더라. 그리고 켄트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4만 5천 표를 결국은 이득을 받더라 라는 내용들이 그분들이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형적인 추세들이 일률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이것들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어난 거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은 미시건주의 웨인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민주당 지지가 아주 극심한 곳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 미만으로 이 트럼프 공화당 득표가 보이잖아요. 10% 미만으로 공화당 득표가 보이는데 어떤 곳에 가면은 공화당 득표가 그래도 25%, 30%까지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카운티처럼 갈 때마다 이렇게 트럼프 표가 밑으로 쭉쭉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 말은 민주당이 득세하고 있는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트럼프의 표를 바이든에게 표가리를 시키는 알고리즘을 적용했구나. 그리고 선거구의 성향이 공화당 우세일수록 더 많은 비율의 트럼프 표들이 그 선거구에 바이든에게 이전되었다. 그리고 규유기는 모든 카운티에서 동일했다. 그러니까 동일 알고리즘이 적용됐다는 거죠. 그리고 웨인 카운티는 민주당이 득세하는 곳인데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알고리즘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더 부정선거를 확신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디스커션은 그냥 알고리즘은 가중선거 할당 방법을 사용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디볼드 4가 최초로 이 기능을 장착했는데 모든 2001년도 선거 시스템에 문서화된 기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공급업체들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서로 토론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2020년 선거 시스템 하에서는
투표와 개표, 투입과 결과 모두가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검증 가능한 입력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영구 유권자 등록 카드입니다. 미국은 따로 중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 유권자 등록 카드를 만들자. 그리고 프로그램 소스를 뭐든지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기계가 있다면 그 소스를 다 공유해야 된다. 거기에 표가리 프로그램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스를 공유하자. 그리고 손으로 마킹을 하는 종이 투표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연방법에 맞게 투표지 이미지를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공개적으로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공시해야 된다. 투표지 이미지를. 그리고 모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그 선거의 투명성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감사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문제가. 그래서 선관위가 제대로 오픈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21대 총선 수도권과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되더라.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 닥터 시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관련되어서만 연구를 했죠. 요 부분만 연구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과 관련돼서도 같이 분석을 해서 결국은 트럼프 표가 바이든에게 넘어갔구나라는 걸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됐고요. 이게 이제 득표율 차이를 분석한 거고, 또 밑에 있는 거는 그 평균 개별 투표율과 각 후보의 개별 투표율 차이를 보면 트럼프 표는 평균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계속 평행으로 우측으로 가는 반면에 바이든 표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가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거를 우리 수도권에다가 적용을 시켰더니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요.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동질성이 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든 지지율이 90% 되는 데도 있고 트럼프 지지율이 90% 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자체가 뭐 35%, 많아봐야 70% 이렇게 짧은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